많이 모으면 2천만 원 7년 모아야 돼. 그래서 저는 2021 예약을 해서 7월 18일에 출고를 하도록 이 자리에서 오늘 차가 진짜 나오게 돼가지고 오늘 이게 너무나 진짜 기분. 안녕하세요. 포르쉐를 사랑하는 30대 직장인 월프TV 나서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카이맨 GTS 4.0 차량입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제 차량 리뷰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래오래 기다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혹시나 목이 빠지신 분들은 안 계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제 차량은 포르쉐 718 카이맨 GTS 4.0 차량이죠. 별명은 빵레입니다. 네. 기존에는 터보 엔진이 장착되었었죠. 718에서 4기통 엔진이 장착이 되었었는데 이 GTS 4.0 차량은 6기통 4000cc의 괴물 같은 녀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 출력은 407마력, 제로백은 재원상으로는 4초, 실제로 측정해보면 3.7초 이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런치 컨트롤도 한번 해봤는데 길들이기가 끝났기 때문에 어마무시합니다. 그런 거 있어요. 드디어 이 차량을 리뷰를 하게 돼서 기분이 좋긴 한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계셨던 거를 만족시켜 드리지 못하면 어떡하냐, 약간 이런 부담감이 있지만 어쨌거나 오늘 늘 하던 대로 제 차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차량의 가격이 가장 중요하시죠. GTS 4.0 카이맨 차량 같은 경우 기본 가격이 1억 600만원에서 시작이 되고요. 제 차량 같은 경우는 옵션이 약 2,400만원 정도 추가가 돼서 원래는 1억 3천만원에 딱 맞췄었어요. 근데 이게 개소세가 2021년으로 바뀌면서 개소세의 그 할인 정책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차값이 약 한 100만원 정도가 올라서 총 제가 결제를 한 금액은 1억 3,070만원인가? 그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장 먼저 이 차량, 제 차량의 색상은 가드레드 색상입니다. 이 차량의 이름이기도 한 빵레의 기원이 된 빵원 레드 색상이죠. 말 그대로 옵션 비용이 들지 않는 무료 사양의 색상이고요. 이 가드레드 색상의 느낌을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완전한 빨강이라기보다는 약간 오렌지빛이 섞여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홍색 느낌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금 어두운 지하 주차장 같은 실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어둡게 보이면서 약간 카민 레드처럼 검붉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자연광이나 밝은 실내 이런 데서는 확연하게 그 오렌지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원래 라바 오렌지 색상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단 말이죠. 제가 원래 오렌지 색상을 좋아하기도 하고, 라바 오렌지 같은 경우는 340만원의 비용이 드는 옵션이 되겠고, 저도 이 차량 색상을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그냥 빨간색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 색상을 처음 본 게 지난 PWRS에서 빨간색 카이맨 GTS 2.5 차량을 보고 색상이 라바 오렌지보다 오히려 제가 원하던 색깔 톤이 거를 깨달은 거죠. 빨간색 속에 그 오렌지가 숨어있는 약간 그런 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거는 빵원 색상이기 때문에 펄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 솔리드한 그런 색상이지만 너무나도 매력적인 컬러고, 사실 한 대의 스포츠카를 뽑는다면 빨간색 스포츠카에 대한 로망은 다들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 색상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색깔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편입니다. 혹시나 색상을 선택을 하실 때 카민 레드랑 이 가드 레드,
빵원 레드 색상을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가 제주도에서 설문조사를 좀 해봤어요. 과연 어떤 색깔이 더 예쁜지 여쭤본 영상이 곧 올라올 예정이니까 그 영상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앞범퍼 디자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 기존의 GTS랑 동일한 앞범퍼를 하고 있고요. 근데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번 4.0 모델의 컨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무광 디자인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는 이 GTS 범퍼에다가 이쪽 부분을 유광으로 도색을 하는 옵션이 있었는데 GTS 4.0에 오면서 그 옵션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유광으로 바꾸실 수가 없다. 바꾸시려고 하신다면은 출고를 하신 뒤에 애프터마켓에서 싸제로 진행을 하셔야 한다. 그런 점을 특징이라고 볼 수 있나 이거를? 달라진 게 없어서. 근데 어제 제가 이거 잘못 닦아가지고 지금 얼룩이 졌네. 기존 GTS 범퍼와 동일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옵션은 없다라는 점. 그리고 눈치채셨겠지만 가운데에 보시면 제3의 눈이 있죠. 천진반 이마의 눈처럼 바로 ACC 옵션을 제가 넣었어요. 이 ACC 옵션에 대해서는 좀 뭔가 말이 많은데 스포츠카에 무슨 ACC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요거의 약자로 보통 ACC라고 부르고 있고요. 일반적인 크루즈 컨트롤은 항속으로 정속으로 주행하는 것만 가능하지만 여기는 이제 라이더 센서가 적용이 되어서 앞 차량이 멈추면은 속도를 줄이고 뭐 거리 유지를 한다든지 이런 기능까지 추가가 되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옵션을 넣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장거리 운전이나 혹은 그 정체 구간 이런 데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더구나 저는 이 차량을 데일리로 타고 있기 때문에 저 옵션을 넣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도 지금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저 ACC 옵션을 넣은 가장 큰 이유는 색깔에서 돈이 굳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존에 이 색깔 옵션이 340만원에 절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넣은 ACC 옵션의 가격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차량에는 PDLS 플러스라고 하는 포르쉐의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911이나 카이엔 뭐 이런 차들에는 PDLS 플러스 옵션을 넣지 않으셔도 이렇게 4점씩 데일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전의 세대라고 볼 수 있는 718 같은 경우에는 PDLS 플러스를 넣으셔야 이렇게 4점씩 데일라이트가 이렇게 퍼져서 있는 이런 디자인의 데일라이트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PDLS만 넣으시면 이 가운데 큰 렌즈가 있잖아요. 이거의 바깥쪽 부분에 4점씩 데일라이트가 적용이 되겠고, 그것도 안 넣으시면 없는 거죠. 이 4점씩 데일라이트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켜지면 이런 모습을 하게 되는데, 아까 켜질 때 이 돌아가는 거 보셨죠? PDLS 플러스를 넣으시면 이렇게 조향이 된다. 각도가 바뀌고 이렇게 4점씩 데일라이트가 크게 넓게 이렇게 펼쳐져서 되어 있는데, 권PD의 증언에 따르면 이거를 사이드미러나 이렇게 룸미러로 봤을 때 이 네 발을 달고 뒤에서 쫓아오면 굉장한 위압감이 느껴진다고 해요. 어쨌거나 저는 뭐 개인적으로 디자인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PDLS 플러스 옵션은 넣으시는 거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 옵션 가격 같은 경우는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휠과 브레이크 사양 한번 보시겠습니다. 휠 같은 경우는 GTS 4.0 차량에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 GTS 휠이고요. 물론 가격은 빵원이죠. 색상 같은 경우는 세틴 블랙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 도색 옵션도 따로 없습니다. 요거는 그냥 빵원이고, 클래식 휠이나 이런 다른 휠로 바꾸시면은 추가금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휠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 휠 같은 경우가 이전에 981 모델의 스파이더에서 적용이 되었던 그 휠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쨌거나 경량화가 된 좋은 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별도로 바꾸지 않고 이 휠을 결정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추가로 색상 같은 경우는 좀 질린다면 나중에 뭐 도색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현재로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차량의 컨셉은 이 세틴, 무광 색깔이 들어가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미쉐린 PS4S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다 동일한 건 아니고 뭐 그때그때 출고 상황에 따라서 PS4S나 아니면은 피렐리 피제로라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브레이크도 마찬가지로 기본 사양이 되겠습니다. 기본으로 이 스포츠 빨간색 S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앞에는
6 피스톤, 그리고 뒤에는 4개의 피스톤으로 기본 노멀 모델보다 브레이크 디스크 사이즈도 크고 피스톤 개수도 많다. 실제로 제가 주행을 해보면서 느끼는 바로는 제동력이 어마어마한데, 뭐 물론 시내 주행에서 그렇게 브레이크를 세게 밟을 일은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더 서킷에서 주행을 좀 해보고 어떤 느낌인지 말씀을 추가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 5월쯤에 서킷을 다녀올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문짝 아래에는 GTS 4.0이라고 데칼이 붙어 있습니다. 저는 또 요거 데칼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여기 PPF를 얹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테두리 부분에는 약간의 그 뜨는 느낌, PPF가 약간 뜬 느낌이 있어요. 요 바로 위에다가 붙였기 때문에. 어쨌거나 기존 GTS랑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여기 뒤에 4.0이 붙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차량의 컨셉은 약간 무광 블랙이기 때문에 여기 사이드미러 아랫부분도 무광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거는 도색을 하는 옵션도 없다. 이렇게만 선택이 가능한 게 아니라 선택을 하실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에어 인테이크 부분도 무광으로 역시 처리가 되어 있고, 이것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따로 없다는 점.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차량의 약간 5개 T라고 볼 수 있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블랙 포인트 부분이 다 세틴으로 무광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까만색 도어 손잡이 요거를 하이그로시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윈도우 트림 요거까지 하이그로시로 선택을 했어요. 사실 요거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예뻐요. 이 하이그로시가 굉장히 예쁘고 이 부분도 굉장히 예쁜데, 전체적으로 느낌을 봤을 때는 이런 세틴 부분, 무광 부분이랑은 약간 조금 조화가 안 되는 느낌이 있어서 살짝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제가 이 옵션을 넣은 이유는 뭐냐면, 이거 일단 안 넣으면은 차체 색깔이랑 동일하게 빨간색으로 적용이 되고, 위 부분 윈도우 트림 부분은 무광 그레이 이런 느낌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 옵션을 제가 넣게 된 이유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이 색상 옵션에서 뭐 돈을 맞추려고 한 건 아니지만 조금 다른 옵션들도 좀 넣어보자 해서 요 옵션을 넣게 되었고요. 괜찮아요. 만족을 하고 있고, 뭐 저랑 같이 출고한 형님은 왜 너만 넣었냐 넣지 말라고 하더니 왜 너만 넣었냐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넣고 보니 굉장히 마음에 들고 만족스러운 옵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옵션의 가격은 도 손잡이가 20만원, 이 윈도우 트림 유광이 70만원 옵션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카이맨 차량의 옆모습을 보시면 이 부분이 가장 박스터와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 차를 산 이유 중에 큰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보시면 이 옆창문의 사이즈가 이렇게 넓다. 그 박스터 같은 경우는 창문이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여기까지밖에 없고, 또 여기를 보시면 이 유리가 이 둥글게 깎여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딱 이렇게 각이 져 있고 이 길이가 이만큼 있고,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B필러가 있습니다. 내부에서 보시면 B필러가 있기 때문에 차량 강성에 있어서 박스터보다 더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 뚜껑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뚜껑을 또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이 뚜껑이 안 열리는 뚜껑이기 때문에 이렇게 쫙 미끄러져 내려가는 이런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이 디자인에 완전 뻑이 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차를 찾다 보니 G37 쿠페라든지 이런 차들을 찾게 됐었던 이 디자인이 진짜 너무, 나도 멀리서 보고 싶다. 너무 예쁩니다. 이 디자인 때문에 사람들이 카이맨을 찾는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 차량의 뒷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텔레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존에는 옵션으로 추가가 되는 부분이 틴티드 옵션이 GTS 4.0에서는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이 없고 다 이렇게 색깔이 없이 투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 불이 들어오면 이제 빨간색으로 또 들어오는 사양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4점씩으로 되어 있다라는 점. 불 들어온 거 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빨갛게 불이 들어오게 되고,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볼게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보셨겠지만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 등이, 카이맨에서는 여기에 길게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게 되죠. 박스터 같은 경우는 요쯤에 위치해 있죠. 트렁크 이 끝부분에 위치를 해서 조금 짧은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뭐 이런 거는 개인 취향이고 호불호니까요. 뭐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차량 보시면은 디퓨저가 이렇게 커다랗게
들어가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기존에는 여기 디퓨저를 도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었는데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를 적용을 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이 무광 블랙이 컨셉이라고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무광 블랙으로만 적용이 됐고 별도로 이제 도색이라든지 그런 옵션은 없다는 점. 그래서 뭐 요즘에 GTS 4.0 차량 출고하신 분들 보면은 이 끝부분에 뭐 포인트 랩핑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배기 파이프의 위치를 보시면 기존 GTS 차량은 가운데에 이렇게 두 발이 달려 있었는데, 지금 4.0 차량은 보시면 이 양쪽으로 조금 퍼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기 팁이 예쁘죠? 이거는 스포츠 배기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물론 기본 옵션으로. 근데 조금 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 디퓨저가 굉장히 크게 박혀 있는데 이 립이 너무 얕아요. 얕아서 뭔가 다이나믹하고 공격적인 그런 디자인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얼마 전에 GT4 차량을 봤었는데, GT4를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쑥 들어가 있고 이 또 립은 또 튀어나와 있고 해서 굉장히 뭔가 역동적이고, 그걸 보다가 제 차를 보니까 좀 많이 아쉽더라.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찾아봤습니다. 뭐 1대1 교환이 되더라고요. 호환이 되더라고요. 뭐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데 뭐 보증 문제도 있고 어쨌거나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GT4 룩으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차량의 모델명인 718 카이맨 GTS라는 로고가 박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색깔 옵션 넣으실 수가 있어요. 뭐 차체 색깔이나 아니면 실버 아니면 유광 블랙 뭐 이런 색깔로 넣으실 수가 있는데, 저는 뭐 어쨌거나 이 차량의 전체적인 세팅 그 통일감을 위해서 별도로 넣지 않았기 때문에 색상은 세틴 블랙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다른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세틴 블랙으로 넣는 게 옵션인데 기본으로 세틴 블랙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 차에는 숨겨져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바로 포르쉐 엔트리 옵션. 네, 결국에는 추가를 했어요. 원래 제가 키를 꽂고 돌리는 그 감성을 위해서 이 옵션을 안 넣으려고 했으나, 이거를 옵션을 넣어도 이 더미 키를 뽑아내고 기존의 차 키를 꽂고 돌릴 수 있다고 해서 그 옵션을 넣었고, 그 결과 이런 게 됩니다, 여러분. 짜잔. 키를 갖고 가까이에 있으면서 이 범퍼 쪽, 이 로고 쪽에다가 손을 접촉을 안 해도 돼요. 가까이 대시면은 이렇게 트렁크가 열리게 됩니다. 앞 트렁크도 마찬가지로 열리게 되고요. 트렁크는 넓어요. 제 차량에 이제 추가가 된 외관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옵션은 바로 PPF죠. PPF. 전체 PPF를 제가 진행을 했고요. 진행을 한 곳은 역삼동에 있는 슈니트, 여기서 진행을 했고요. 뭐 월퍼TV 보고 왔다고 하셔도 뭐 아무런 혜택은 없을 거예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봤습니다. 가격 문의도 많이 해주시는데, 이 카이맨 차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슈니트에서 시공하는 비용이 490만 원이 되겠고요. 저희가 소개를 해드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슈니트에도 지금 업무량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 슈니트에서 시공을 받고 싶으시면은 미리 예약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럼 이제부터 실내 옵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제 차량 이제 실내에서 볼 수 있는 옵션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티어링 휠, 이것도 뭐 기본 스티어링 휠이고 알칸타라로 적용을 했고요. 핸들 열선은 당연히 가능하고, 여기 이제 리모컨 키가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 방향지시, 이 깜빡이 스위치 아래쪽에 이 크루즈 컨트롤용 스위치가 따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핸들 아래쪽에 살짝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제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많이들 선택을 하지 않으시는 옵션인데 제가 선택한 옵션이 바로 뭐냐, 가장 비싼 옵션이에요. 제 차에서 GTS 인테리어 패키지라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옵션이냐면, 기본적으로 실내 이 인테리어를 가죽 인테리어로 변경을 하시면 적용 자체를 하실 수가 없어요. 저처럼 알칸타라를 선택을 하신 분들만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옵션인데, 적용을 하시게 되면 이런 대시보드 이쪽 부분은 가죽 인테리어가 적용이 되고요. 여기 가운데 부분에는 이렇게 카본 장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 부분들하고 시트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알칸타라를 유지를 하게 되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스티치가 들어가게
되고 시트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GTS라고 헤드레스트에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것도 빨간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도 똑같이 빨간색으로 들어가게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색상이 빨간색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GTS 인테리어 패키지 카민 레드랑 그리고 크레용 이렇게 두 가지 색깔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차량에서 지금 카민 레드 빨간색으로 들어간 이 부분이 다 크레용으로 들어가는 옵션이 또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옵션의 가격이 얼마냐,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결국은 둘 다 넣어야 되고, 다 넣었을 경우에 약 670만원 짜리 옵션이 되겠습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셀카존 옵션을 못 넣었잖아요. 여기다가 그 크레스트를 박지를 못해서 대신에 여기 센터 암레스트에다가 크레스트를 박아 넣었습니다. 요거가 옵션 가격이 30만원. 그리고 뭐 당연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간 부분은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가 이 GTS 4.0 차량에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겠고요. 그래서 크로노, 모드 변경 스위치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GTS 인테리어 패키지 선택을 하시면 이 가운데 RPM 게이지의 이 배경 색깔도 카민 레드로 변경이 되게 돼요. 우리가 이게 타코미터 옵션, 그 색깔 변경 옵션을 넣으시면 RPM 게이지하고 이 속도 게이지 두 가지 게이지 모두 다 색깔이 바뀌는데 반해서 GTS 인테리어 패키지를 선택을 하실 경우에는 가운데에 있는 요 RPM 게이지만 변경이 된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하다 보니까 제 차량에 옵션이 들어간 게 없는데 이게 왜 옵션이 이렇게 없느냐, 그거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만큼 GTS 모델에는 기본적으로도 기존 다른 모델 기본이나 S 모델에서는 옵션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 기본 사양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점.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시트를 알칸타라 시트 기본 사양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통풍 시트를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딱히 저 같은 경우는 통풍 시트가 필요는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열선 시트는 또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투존 에어컨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토 에어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온도랑 바람 세기를 따로 조절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제가 애플 카플레이를 넣었어요. 제가 기존의 핸드폰은 갤럭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메인폰으로는 카플레이를 위해서 아이폰을 샀단 말이죠. 막내 색깔로 사가지고 쓰고 있는데, 카플레이를 했을 때 단점이 뭐냐면 일단은 718에서는 무선 카플레이는 되지 않는다는 점. 무선을 하려면 별도의 모듈을, 그 애프터마켓 모듈을 구매를 하셔야 돼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선으로 동작이 된다는 점이랑, 그리고 제가 카플레이를 통해서 티맵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옵션도 그 200만원짜리 내비게이션 옵션을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멍텅구리 버튼들이 있어요. 내비, 맵 뭐 이런 거. 이게 단점이 정확하게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특정 지역에 가면은 내비게이션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위치를 못 잡아요. 수원에서는 대부분 지역 다 괜찮은데 광교만 오면은 못 잡아. 그리고 내가 서울을 돌아다녔더니 서울에서도 못 잡아요. 아니, 특정 지역에서만 그래. 그리고 한 가지 더, 카플레이를 연결을 안 했을 때는 이 차에 핸드폰이 두 대가 연결이 되거든요. 하나 뭐 미디어용으로 쓰더라도 두 핸드폰 모두 전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카플레이를 연결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원래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이 갤럭시 폰은 연결이 아예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폰으로 전화가 오면은 스피커폰으로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뭐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요. 방향제 이게 선물 받았는데 이것도 선물 받은 거긴 한데 얘는 아직 향을 안 꼈어요. 지금 얘만 얘를 먼저 받아서 향을 껴서 쓰고 있는데, 이게 매장이 여기 근처에 있는 것 같던데 도슈아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그냥 동그란데 굉장히 심플하고, 요거는 유명한 거. 요 디자인은 처음 봤어요. 기존에 뭐 불독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봤는데 요런 토끼 모양이 나왔더라고요. 그럼 옵션은 요 정도로 살펴보고 이제는 주행을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네, 그럼 제 차량 빵레 지금부터 주행을 좀 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출발해 볼게요. 지금
처음에 냉간 시에는 약간 요런 정도 소리가 나요.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나면은 RPM이 1000 이하로 떨어지면서 배기 소리가 확 줄어들죠. 지금 어쨌거나 가변 배기는 켜지 않은 상태이고, 가변 배기를 켜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저희가 늘 지나가는 이 권PD 집 옆에 있는 거대한 방지턱, 이거를 지금 넘어볼 건데 지금 서스가 켜져 있고,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스무스하지? 미니보다 훨씬. 그렇지. 포르쉐 차량들을 보면은 이 서스펜션, 이 댐퍼를 가변적으로 세팅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방금 지금 저렇게 방지턱, 과속 방지턱 같은 걸 넘어올 때는 이거를 끄고 노말 일반적인 상태로,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소프트해요. 이게 휠베이스가 짧기 때문에, 그 뭔지 아시죠? 휠베이스가 짧은 차들은 방지턱을 넘어갈 때 퉁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두둑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두 번 충격이 온단 말이야. 특히 그 미니를 탈 때는 저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아주 그냥 막 막 이런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굉장히 스무스해요.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은, 일단 미니보다도 굉장히 그 서스펜션 세팅이 약간 소프트하다고 좀 볼 수가 있고, 요거를 켰을 때, 이 가변 댐퍼를 켰을 때야 비로소 미니랑 비슷한 정도, 미니 3세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탔던 건 3세대니까 3세대의 자체의 그 단단함, 그 정도랑 비슷한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타기에도 굉장히 그 편안한 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지방에 저희 고향에 내려가서 저희 외할아버지 시승을 시켜드렸어요. 조수석에 시켜드렸는데, 할아버지께서 차가 굉장히 편하구나 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시트 같은 경우는 제가 투웨이 시트를 선택을 했다고 아무런 선택을 안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투웨이 스포츠 시트가 이 GTS 4.0 차량에는 들어가게 되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제가 지금 시트 포지션을 최저로 낮춰놨거든요. 제가 앉은 키가 큰 편은 아니지만 작은 편인데, 지금 딱 좋아요. 조금 올라오면 오히려 이게 시야가 가려서 좀 힘들 것 같고, 이게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가 14웨이나 18웨이 보다도 투웨이 시트가 시트 포지션이 최대 2cm까지 더 내릴 수가 있단 말이죠. 여기서 2cm 올라간다고 생각했을 때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지금 딱 좋다. 쿠션감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 일반적인 우리가 그 애프터마켓에서 판매하는 버킷 시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딱딱한 케이스가 많은데, 포르쉐의 버킷 시트는 또 제가 앉아봤잖아요. 저번에 터보 S 차량 리뷰를 하면서 걔랑 뭐 쿠션감은 뭐 크게 많이 차이는 안 나고, 물론 얘가 더 쿠션감은 좋지만, 그거 말고 일반적인 그런 애프터마켓의 버킷 시트랑 비교를 한다면 굉장히 쿠션감 좋고 편하죠. 의도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스포츠카임에도 불구하고 데일리로도 충분히 탈 수 있게 만들어진 차다라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었어요. 이걸 데일리로 타라고 만들어 놓은 차인 거죠, 사실은. 제가 길들이기를 마치고 제주도에서 드디어 3000km를 찍었죠. 그리고 지금은 4126km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드디어 저희 월포TV의 이 녹음 퀄리티로 GTS 4.0의 배기를, 지금 일단 그 고RPM 배기를 들려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주행을 할 때 현재 가변 배기는 꺼져 있는 상태고, 이런 정도의 배기음, 조금 밟으면 이 정도가 나긴 하는데 되게 조용해요. 차가 엄청 조용하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거 가변 플랩을 오픈을 하면 1000, 2000에서 약간 그 부밍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 이런 정도의 소리가 나요. 그러다가 2000에서 3000 요 사이는 또 조용하단 말이죠. 조용한데 4800이 지나가면 완전 다른 차가 됩니다. 들려드릴게요. 저희가 네, 고속도로기 때문에
이 정도를 들려드릴 수 있는 거고 저희 지금 2단으로 달리고 있어요. 과속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배기 소리가 난다. 여러분 속이 뻥뻥 뚫리십니까? 이게 노말로 달리고 있는데 이전에 그 718 이 터보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 모드별로 배기 세팅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특히나 스포츠 모드를 했을 때는 팝콘도 빵빵 터지고 막 이런 느낌이 있었죠. 약간 그 스피커라고 하던데, 근데 이 차량 지금 GTS 4.0 자연흡기 차량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이 제가 느끼기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를 하더라도 배기음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단 들려드릴게요. 터널 밖에서 스포츠 이런 느낌이 난다. 크게 차이가 없어요. 스포츠 플러스로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심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팝콘도 없고 이게 또 환경 그 소음 규제 때문에 배기 소리가 엄청 크지도 않고 또 그 닫히는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가변 플랩을 열어도 그 플랩이 닫히는 구간이 있는데 이게 또 단수마다 다르고 RPM마다 달라지는데 2단 2000에서 3800 요 구간이 또 닫히고 3단에서도 그 구간이 닫히는 것 같고 3800 RPM 이상부터는 완전히 다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요거 확 바뀌는 거 느끼셨죠? 요런 느낌이 난다. 그때 아마 그 플랩이 실제로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항시 열어주기 위한 튜닝 아닌 튜닝, 그 모듈 형태로 된 그게 있어요. 그 고민을 살짝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증에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몰라서. GTS 4.0 4000cc 자연흡기 차량이잖아요. 특히나 뭐 출력도 출력이지만 배기 사운드에서 뭔가 많은 기대를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근데 제가 너무 되게 큰 배기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이 닫히는 구간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라는 점. 분명히 이 차량이 고 RPM의 그 배기 사운드는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거든요. 뭐 팝콘이 없기는 한데 그런 거는 약간 뭐 개인 호불호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어차피 이 차를 배기를 염두에 두고 사신다고 하시면 순정 상태로는 요런 정도의 배기 사운드가 난다. 그런 점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주행 그 모드, 드라이브 모드에 따른 배기 사운드의 차이는 없다. 이 가변 밸브, 가변 플랩을 여냐 안 여냐 요 차이만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뭐 이제 출고하고 조수석에 여자 몇명 태웠어? 엄마밖에 안 태운 것 같아. 아, 이모 태웠다. 이모, 어머니 말고는 탄 여자가 없는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이렇게 제 차량 빵레를 여러분들께 한번 리뷰를 해드려 봤는데요. 이번 리뷰 영상뿐만 아니라 저희 앞으로 제주도 갔다 온 영상도 하나하나씩 업로드 할 예정이니까 지켜봐 주시고, 또 앞으로 저와 빵레의 카라이프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참, 그리고 제가 이제 차를 출고를 한 지 한 달이 좀 넘었어요. 그래서 이 차를 이제 한 달 정도 타면서 들었던 비용이라든지 이런 유지비 관련한 컨텐츠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컨텐츠도 기다려 주시고, 앞으로 제가 차량 관련한 지출들 해서 유지비를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니까 그런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그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포TV 나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